자,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민주노총 인천본부 노동상담소에서 인천 시민을 위한 노동법 강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 세 번째고요. 저는 김은복 노무사라고 합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산재보상 신청에 관한 내용이고요.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지금 참가하시는 분들 모두 화면 중지 부탁드리고요. 음소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참가하신 분들 일단 제가 모두 음소거를 지정하겠습니다. 그리고 질문은 강의가 모두 끝나면 그때 다시 화면을 켜시고 그리고 음소거를 해제하시고 그때 질문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 온라인으로 진행하는 강좌잖아요. 이 온라인 강좌 내용은 모두 녹화를 해서 편집을 거친 다음에 저희 민주노총 인천본부 홈페이지에 올려놓을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혹시 시간 관계상 좀 빠르게 지나가서 잘 못 보신 분들 나중에 저희 이제 4강까지 모두 진행된 이후에 민주노총 인천본부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등록되어 있는 동영상을 한 번 더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산재보상 신청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앞에 화면에 보이시는 요 4가지 순서대로 진행을 할 거예요. 산재보상을 적용받는 대상이 누구냐, 어떤 경우에 산재로 인정되느냐, 그리고 노동자가 산재를 당했을 때 나는 어떻게 대처하면 좋겠느냐, 마지막으로 산재가 인정된 뒤에 보상 내용은 어떤 것들이 있고 어떤 절차로 흐름이 진행되느냐, 요 순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략 1시간 반 정도 걸릴 것 같아요. 좀 지루하시더라도 끝까지 참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첫 번째, 산재보상 보험 제도가 적용되는 대상이 누구인지를 살펴볼게요. 지금 화면 오른쪽에 보이시는 요 드라마 포스터인데요. 기억하시는 분들 계실 것 같습니다. 기사가 올라온 날짜를 보니까는 벌써 9년 전 얘기예요. 9년 전 드라마고 너무 옛날 건가요? 그 화면 왼쪽에 기사를 보시면 근로복지공단이 보조 출연자 사망 사고를 산재로 인정한 것이 처음이다라는 내용이 있어요. 보조 출연자 우리 흔히 엑스트라라고 부르잖아요. 이때 제 기억에 어떤 장면이 지금 기억이 나냐면 한 8살 정도 된 꼬마아이가 방송국 앞에서 1인 시위를 하고 있던 게 보도됐던 게 기억이 나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 산재로 인정해 주세요라는 그 팻말을 들고 1인 시위를 했던 기억이 나요. 기사 아래쪽을 보시면 다른 방송국에서 보조 출연자가 산재로 인정받는데 고등법원까지 올라가서 법원의 판결을 받은 사례는 있지만 근로복지공단 단계에서 인정한 건 요 드라마에서 처음이었다라는 기사예요. 이게 근로복지공단에서 처음 이게 산재냐 아니냐를 처음에 판정을 하는 것이고 거기서 인정을 못 받았을 때 소송까지 올라가서 드디어 인정을 받은 사례는 과거에 있었지만 이때 2012년에 이 드라마에서 보조 출연자가 처음으로 인정받았다.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이게 노동자로 인정할 것이냐 말 것이냐의 문제였습니다. 이게 보조 출연자 엑스트라는 연기를 하는데 노동자야? 라는 의문이 있었던 거죠. 노동자로 인정을 못 받았던 건데 이 당시에 고용노동부가 그 드라마 보조 출연자도 노동자다. 그 연기자의 노동의 내용이 연기인 것이다. 그리고 그 연기라는 노동을 하고 그 대가로 출연료를 임금으로 받은 것이다. 라고 유권 해석을 내렸고요. 그 근로복지공단은 노동부 산하기관이거든요. 그래서 고용노동부의 유권 해석을 받아들여서 이때 최초로 노동자로 인정을 한 다음에
업무상재해니까 노동자가 일 때문에 일하다가 다치고 돌아가신 거니까 산재로 인정을 받았다라는 판결인 겁니다. 자, 그렇다면 산재보상제도가 도대체 어떤 것이냐 한번 들여다보도록 할게요. 구체적으로 우리가 이제 그 본문을 읽을 일이 사실 많지 않죠. 오늘 이제 공부하는 것이 산재니까 산재법 제1조에 나와 있는 목적 부분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법, 산재법은 근로자의, 즉 노동자의 업무상재해를 신속, 공정하게 보상해서 재해를 당한 노동자의 재활과 사회 복귀를 촉진하려고 만든 법이다라고 목적에 정해져 있어요. 여기서 키워드는 노동자, 그리고 업무상재해, 신속 공정한 보상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데요. 일단 노동자라야 보상 대상이 된다. 앞에 기사하고도 연관이 되죠. 다음에 업무상 재해에 대해서 보상을 한다. 즉 업무와 관련 없는 업무 이외의 재해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산재라고 표현하는 게 법에서는 업무상 재해다라는 걸 이해하실 수 있겠죠. 그리고 그 다음에 신속 공정한 보상. 이게 이제 산재 혹시 그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 중에 산재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게 몇 달 걸려요. 결정 나는데. 이게 이제 빠르면 한 달, 뭐 사고 같은 경우 그렇죠. 질병은 평균적으로 한 4개월 걸리고요. 1년씩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뭐가 신속하다는 거냐? 이게 이제 궁금하죠. 뭐가 신속하다는 거냐? 예. 이 점은 산재법이 없었을 때, 산재보상제도가 없었을 때를 상상해 보시면 이해하실 수 있어요. 산재보상제도가 없다면 재해를 당한 노동자는 법원에 소송을 해야 돼요. 소송을 해서 사업주한테 직접 보상해달라고 청구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럼 소송하면 일단 비용 많이 들 거고요. 시간 엄청 걸립니다. 1심 판결 받는데도 뭐 10개월, 1년 걸리는 일이 다반사입니다. 뭐 왜 이렇게 오래 걸리느냐? 이 재해가 발생하는 데 있어서 누구의 과실이 더 크냐, 사업주의 과실이 더 크냐, 노동자의 과실이 더 크냐, 이런 과실률 싸움을 하거든요. 그런데 산재는 이런 과실률에 대해서 따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보상 기준이 미리 법에 다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그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면 기준대로 다 보상이 나가기 때문에 소송에 비하면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된다라는 거죠. 이러한 산재법의 내용을 요약하면 앞에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산재법의 목적은 산재에 대해서, 즉 노동자의 업무상 재해에 대해서 신속 공정하게 보상한다. 이런 목적이 있다는 거 방금 말씀드린 거고요. 그리고 재해 노동자의 재활과 사회 복귀를 촉진한다. 방금 보신 겁니다. 그런데 이 법의 목적에 나와 있는 것 그 사이에 글자로 적혀 있지는 않지만 그 숨은 뜻 하나 더, 숨어 있는 목적 하나를 더 말씀을 드리자면 화면 가운데 있는 사업주의 재해보상 책임 위험을 분산한다라는 의미도 포함되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이게 뭔 말이냐면 소송을 하면, 소송을 해서 노동자가 이겼어요. 재해 노동자가. 그럼 사업주의 입장에서는 목돈을 줘야 되잖아요. 그거를 평소에 보험료로 나눠낸다라는 의미에서 위험을 분산한다라는 뜻도 있고요. 그리고 사업주들은 산재보험은 강제가입이기 때문에 누구나 산재보험에 가입해서 보험료를 내야 됩니다. 그런데 보험료율이 업종에 따라 달라요. 산재가 많이 터지는 위험 업종인 대표적인 건설업종에서는 보험료율이 조금 더 가장 높고요. 그리고 사무직만 일하는 현장에서는 보험료율이 가장 낮습니다. 자, 이렇게 같은 업종에 속한 사업주들끼리 같은 보험료율을 적용해서 연대 책임을 지는 방식으로 위험을 분산하는 효과도 있다라는 게 이 산재보험법에 숨어 있는 목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죠. 자, 눈치채셨겠지만 산재보상 업무는 근로복지공단이라는 고용노동부 산하기관에서 담당을 합니다. 그런데 근로복지공단은 산재 처리 업무 외에도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많은 일을 합니다. 그 세 번째 줄에 나와 있는 거 뭐 고용보험 가입, 피보험 자격관리 이것도 근로복지공단이에요.
이게 뭐냐면 4대 보험 가입 안 시키고 이게 이제 노동자들 채용해서 일을 시키면서 4대 보험 가입 안 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근데 노동자가 내가 받은 임금, 나는 임금을 받으면서 여기서 노동을 하고 있는 노동자입니다. 그래서 그 증빙 자료로 통장으로 임금 찍힌 내역 또는 뭐 임금 명세서 이런 것들을 가지고 가서 나는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이 있는 노동자입니다. 확인해 주십시오라는 것도 근로복지공단에서 담당하는 업무다라는 거죠. 어쨌거나 오늘은 주제가 산재니까 산재 업무는 근로복지공단이 담당한다라는 거고요. 인천 지역을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인천에는 근로복지공단이 2군데 있어요. 남동구, 연수구, 동구, 중구, 그리고 미추홀구, 그리고 옹진군 이쪽 지역은 구월동에 있는 근로복지공단 경인지역본부에서 관장을 합니다. 그리고 서구, 계양구, 부평구, 강화 이쪽은 계산동에 계양구청 인근에 있는 근로복지공단 인천북부지사가 관장을 합니다. 그리고 부천 지역과 김포 지역은 송내역 앞에 있는 근로복지공단 부천지사가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말씀드린 거 정리를 해볼게요. 일단 노동자가 적용 대상이 된다라는 거죠. 화면 오른쪽에 보시면 근로기준법상 노동자로 인정받지 못한다면 산재보상 받기가 어렵습니다. 또 업무상 재해라야 보상이 된다. 앞에 말씀드렸죠. 그러니 업무와 관계없는 개인 사유로 다쳤거나 아프게 됐다면 산재보상 받기 어렵겠죠. 그런데 화면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노동자의 업무상 재해에 대해서 보상하는 제도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업무상 재해라는 이 문구에는 또 다른 의미도 숨어 있습니다. 즉 업무 이외의 재해를 보상하지 않는다라는 의미 말고도 업무상 재해이기만 하면 보상 대상이 된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예를 들어 볼게요. 노동자가 일하다가 잠깐 졸았는데 손가락을 다쳤어요. 근데 사업주 입장에서는 자기 실수로 다친 건데 이런 것까지 산재 보상해줘야 돼?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업무상 재해이기만 하면 노동자의 실수가 있었느냐를 따지지 않는다라는 거죠. 또는 사업주가 안전 책임, 보건 책임을 다 필요한 조치를 다 갖췄습니다. 그러니까 사고가 나는 데 있어서 사업주의 과실이 없을 수 있는데 이런 경우에까지 산재 보상해줘야 돼? 사업주의 과실이 있냐 없냐를 따지지 않습니다. 자, 노동자의 실수가 있었느냐, 사업주의 과실 책임이 있었느냐를 따지지 않고 업무상 재해이기만 하면 보상 대상이 된다. 이거를 화면 왼쪽에 파란 글씨로 나와 있는 무과실 책임주의라는 문구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자면 업무상 재해는 무과실 책임주의다라는 거죠. 따라서 화면 오른쪽 아래에 보시면 업무와 관련되어 있지만 노동자의 실수가 있는 경우에도 산재 보상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죠. 여기서 주의하실 점은 실수와 고의 또는 자해하는 것은 분명히 다르다. 고의 자해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기 어렵다라는 거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보험료는 사업주가 전액 부담한다라고 나와 있죠. 왜 건강보험, 국민연금 다 반반 내는데 산재보험은 반반 내지 않고 모두 다 사업주가 내죠. 즉 월급에서 산재보험료를 떼지 않습니다. 이거 무슨 말이냐? 왜 이래야 되느냐? 앞에 말씀드렸듯이 산재보상제도가 없을 때는 소송을 통해서 사업주가 목돈을 내는 걸 보험료로 나눠낸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노동자의 월급에서 산재보험료를 떼지 않는 거죠. 자, 또 정리하겠습니다. 산재보상보험제도는 노동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그러니까 노동자는 모두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는 거죠. 따라서 사업주가 산재가입 신고를 하지 않았어도 산재보상제도는 강제가입이기 때문에 노동자가 일하다가 다치거나 일 때문에 아프게 된 경우에는 모두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사업주는 산재 가입을 안 했는데 보험료를 안 냈는데 어떻게 노동자가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거냐? 그동안 안 낸 밀린 보험료를 사업주가 내야 되는 거예요. 이 산재가 터짐으로써 산재 가입하지 않았다는 게 확인이 되는 거죠. 그래서 밀린 보험료에다가
가산금도 납부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화면 가운데 보시면 모든 사업장에 적용된다라고 하면서 가로 열고 작게 일부 예외 이렇게 적혀 있잖아요. 그러면은 적용이 안 되는 사업장도 있다는 얘기인가라는 거죠. 자, 그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 산재 적용의 예외 그리고 산재 적용이 가능한 특례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추가로 말씀드릴 건데 노동자는 당연히 산재 적용을 받습니다. 하지만 농업, 임업, 어업, 수렵업 중에서 법인이 아닌 사업장이면서 동시에 채용한 노동자가 5명 미만인 그 사업을 가동하는데 일하는 노동자가 5명이 안 되는 사업장에서는 산재보험이 적용되지 않고 사업주도 산재보험료를 낼 의무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농민이 농장을 운영하고 있어요. 이 농장을 운영하면서 외국인 이주 노동자 1명을 고용했다고 쳐요. 그리고 이 농장을 운영하면 이제 매출을 하고 이제 사업을 하니까 사업자 등록을 하겠죠. 근데 법인이 아니라 주식회사 같은 법인이 아니라 개인 사업자인 거예요. 개인 사업자면서 고용해서 일하는 노동자가 1명일 경우에는 산재보험에 가입할 의무가 없고 보험료를 내지 않고 여기에 노동자는 산재보상을 받을 수 없죠. 그러면은 여기에도 노동자가 일을 하다 보면 다칠 수 있고 질병에 걸릴 수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보상을 받느냐? 사업주에게 직접 청구를 하는 겁니다. 즉 손해배상 소송을 하거나 이런 경우에는 노동청에 이 산재에 대해서 보상해달라는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소송을 하거나 노동청 진정을 통해서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주가 이렇게 따로 뭐 소송당하고 노동청 진정 접수되고 이런 거 싫고 여기에서 내가 지금 비록 주식회사 같은 법인이 아니고 동시에 노동자가 5명이 안 되지만 나는 산재 가입을 해서 보험료를 내서 혹시라도 있을 사고나 질병에 대해서 우리 직원이 산재 보상을 받게 해주고 싶다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잖아요. 비법인 5인 미만의 농림어수 사업장인 경우에도 사업주가 산재보험료 내겠습니다라고 가입 신청을 해서 근로복지공단이 승인을 하면 그때부터 보험료를 내고 그 이후에 발생한 산재에 대해서는 노동자가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 다음. 사업주는 노동자가 아니니까 산재보상 적용을 받기 어렵겠죠. 하지만 중소영세 사업장의 사업주들도 같이 노동자와 같이 일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치거나 질병에 걸릴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중소영세 사업장의 사업주들도 앞에서 비법인 5인 미만 농림어수 사업장처럼 나도 사업주로서 산재보상을 받고 싶으니 나도 산재보험에 가입하고 싶다라고 신청을 하면 근로복지공단에서 그때부터 사업주에 대한 보험료를 산정해서 납부하게 하고 그 이후에 발생한 사업주의 사고 또는 질병도 산재 보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조건은 그 사업주가 채용한 노동자가 300명이 안 되는 경우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다음, 특수고용 직종. 지금 노동자로 인정받지 못하는, 즉 근로기준법상 노동자로 인정받지 못하는 노동자는 원칙적으로 산재보상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앞에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이 고용의 형태는 아주 빠르게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이 근로기준법상의 노동자로 인정하는 기준이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사용 종속성이 있느냐 없느냐 요 기준으로 판단이 되거든요. 업무 시간, 일하는 내용, 그리고 사업주의 지시를 받고 그 지시를 위반했을 때 징계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느냐 이러한 조건들을 따져서 사용 종속성이 있느냐를 따지는데요. 이게 좀 오래된 기준이긴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고용 형태가 아주 다양해져서 이 과거에 아직까지도 적용되고 있는 이 기준으로 보기에는 노동자의 성격도 있지만 자영업자의 성격도 있는 직종들을 우리는 특수고용 직종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특수고용 직종 일하다가 위험에 처하는 경우 많죠. 택배 직종 과로성 또는 각종 사고에 노출되어서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기도 합니다. 이 특수고용 직종은 적용이 되느냐 안 되느냐에서
세모 표시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조건을 만족해야 하기 때문이죠. 타인을 사용하지 않는 조건, 그리고 주로 하나의 사업에서 상시적으로 노무를 한다는 조건, 이 두 가지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에 적용을 받고, 동시에 모든 특수고용 직종이 아니라 산재법에서 정한 몇몇 직종인 경우에만 산재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모 표시를 한 거고요. 특수고용 직종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과거에서부터 아직까지도 적용되고 있는 이 사용 종속성이라는 기준을 충족해야 되기 때문에 어떤 측면에선 자영업자의 성격도 있지 않느냐라는 이유로 보험료의 50%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자, 요거를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려 볼게요. 노동자가 산재보상 적용을 받지만 특례 적용을 해서 산재보상을 적용받을 수 있는 사례들을 앞에서 본 건데요. 자, 그 내용을 자세히 보면 해외 출장 노동자, 이 산재법은 대한민국의 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한민국에서 만들어진 노사관계의 노동자에게 적용됩니다. 그런데 이 노동자가 업무상 해외 출장을 갔다가 다쳤어요. 하지만 이 노사관계는 대한민국에서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당연히 산재보상을 받아야겠죠. 그런데 노사관계가 대한민국에서 만들어진 게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 만들어진, 즉 우리나라 기업의 해외 법인에 흔히 이제 주재원 이렇게 말하는 경우죠. 이 주재원의 경우에는 해외 법인에서 노사관계가 만들어진 거라서 원칙적으로 대한민국 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의 산재법을 적용받고 싶다라고 신청을 하면 그때부터 거기에 해당하는 보험료를 납부하고 산재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현장 실습생은 학생으로 보기 때문에 원래는 산재 적용이 안 되지만 특례 적용 대상으로 당연히 산재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학생 연구자도 대학교나 대학원의 연구실에서 일하는 학생 연구자도 당연히 산재 적용 대상이 됩니다. 중소기업 사업주의 특례 적용에 대해서는 앞에 말씀드렸죠. 300인 미만 사업장이라는 거 말씀드렸고요. 가입 신청을 할 때 그 대상은 그 사업주뿐만 아니라 자영업자, 배우자, 사촌 이내의 친족까지 산재에 가입을 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특수고용 직종의 노동자들은 주로 하나의 사업에 타인을 사용하지 않는 조건을 충족해야 된다 말씀드렸고요. 일부 직종에 대해서 적용한다 말씀드렸습니다. 적용되는 직종은 다음 페이지에 나올 거고요. 보험료의 50%를 분담한다는 것도 말씀드렸습니다. 끝에 부상, 질병, 출산, 육아 또는 휴업이라는 건 일을 하지 않는 기간을 말하는 거예요. 이러한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만 적용 제외 신청이 가능하다. 무슨 말이냐? 노동자도 50%의 보험료를 부담하잖아요. 근데 지금 말씀드린 부상, 질병, 출산 등과 같은 사유에는 일을 할 수 없으니까 보험료 부담에서 면제될 수 있도록 이 기간에 대해서만 적용 제외 신청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얼마 전까지는, 약 1년 전까지는 사업주가 저러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도 적용 제외 신청을 할 수 있도록 법이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사업주가, 특수고용 노동자를 사용하는 사업주가 적용 제외 신청해 주세요. 보험료 내기 싫습니다. 라고 요구를 하면 흔히 가불관계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노동자가 적용 제외 신청서에 사인을 해갖고 내면 산재보험을 적용받지 못하는 일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택배 노동자들이 수많은 사고, 수많은 과로 때문에 산재보상에 보호를 받아야 되는데 적용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법이 개정이 되어서 부상, 질병, 출산, 육아 같은 특별한 사유인 경우에만 그 기간에만 적용 제외를 하도록 법이 개정되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게요. 그리고 산재 특례가 적용되는 특수고용 직종은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과 같고요. 나중에 저희 홈페이지에 올라온 동영상 자료로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